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제 3주차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제 변수와 객체, 그다음에 함수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변수와 함수를 우리가 함께 모아놓은 곳이 이제 패키지라고 아래서는 부르는데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주차, 우리 15주차에서 3주차 정도를 마치면 한 5분의 1 정도 학습을 이제 진행한 건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개요와 우리가 R, 특히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오픈소스 생태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R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R 스튜디오, 포지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방법.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다루는 이 3주차 내용, 이 객체와 함수, 변수와 함수, 특히 변수와 함수를 합쳐놓은 패키지, 이게 결국은 R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제가 과제를 준다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 본인의 패키지를 한번 개발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저도 아직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생성형 AI 요즘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번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개발해 보면은 이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 패키지를 쓰면서 이 함수 이름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더 기억하기 쉽고 통일성 있고 좀 문법이 갖춰진 함수일 텐데 아마 그런 이제 어, 개선점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개선점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유니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죠. 타이드버스에서 패키지 깔끔한 유니버스에서 타이드버스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패키지의 패키지죠. 한 8개의 패키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포함을 해서 까는 그 경지까지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통계 소프트웨어, R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패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패키지의 개념, 패키지를 실제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치하고 노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패키지의 특정한 데이터와 특정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 프로그래밍에서의 어떤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R의 언어, R의 언어로 작성된 함수 앞에서 다뤘죠. 그리고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셋, 거기는 이제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이제 매뉴얼에서 보조 문서. 물론 이제 패키지마다 어떤 패키지는 함수만 있는 패키지도 있고요. 어떤 패키지는 데이터셋만 모아놓은 패키지도 있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패키지 중에는 이제 보조 문서, 도움말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한데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도서관,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런 패키지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기본 기능에서 좀 우리 베이스 패키지에서 어떤 함수들이 좀 국한돼 있었는데 그런 걸 확장해서 쓸 수가 있고 특히 함수 핵심이었죠. 코드를 블록화해가지고 재사용하고 모듈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지에서도 그러한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표준화하기도 하고 그 패키지가 이제 배포가 될 때 이게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 그 함수의 매개 변수는 뭐고, 여러 가지 예시는 뭔지를 이제 문서와 매뉴얼까지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025년 2월 기준으로 보면은 22,000여 개의 패키지가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파이썬도 비슷한 개념으로, 패키지 비슷한 개념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제가 숫자는 아니고 예전에 봤던 라이브러리 숫자가 37만 개인가 그랬어요. 뭐 22,000개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쪽은 이제 37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태계라고 했을 때 아이폰 새로 만들고 앱 생태계를 구축하듯이 이 통계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결국 이제 이 패키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제 R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R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통계 계산과 시각화하는 건데, 주로 제가 하는 게 통계 계산과 시각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제 R을 고집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패키지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 사가지고 앱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시니어 디지털 미디어 교육 중에 시니어 디지털 미디어 교육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 방법,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하는 방법, 이제 앱 설치한 다음에 그 앱의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패키지 또 설치하고 불러오는 방법이 처음엔 되게 낯설죠. 처음엔 되게 낯설고, 특히 우리는 스크립트 방식, 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명령문을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물론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 특히 포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도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예전에는 공식 패키지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포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R 스튜디오 패키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패키지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패키지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패키지들을 설치할 때는 다른 명령을 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5분의 1 정도 학습 진도를 나가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하는 함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 프로그래밍에서의 패키지는 구성 요소는 일단 세 가지죠. 함수, 데이터셋, 그다음에 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하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ggplot2라는 패키지, 시각화, 우리 8장에 등장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 앱에서도 카카오톡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먼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패키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설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목록이 쭉 제시가 되고 그 목록에서 뭐 탑 10 패키지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이용해서도 설치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적어도 한 10개 패키지는 설치하실 거예요. 10개 이상이 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빈번히 사용하는 22,000개 중에 탑 10에 들어가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시각화 패키지인 ggplot2. 이 패키지 이름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명령문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에 익숙해 있다면 이게 되게 쉬운, 이제 외교 같지 않고 이거는 되게 쉬운 함수인데, 설치하라가 영어로 이제 인스톨이고,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점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대소문자도 구분하지만 단수복수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패키지즈, 그러니까 패키지들을 설치하라 하고 가로 열고, 이제 이름은 문자로 쓰기 때문에 곁다운표 해가지고 패키지 이름 gg, 영어 gg 플라 그다음에 숫자 2 이렇게 쓰면은 ggplot2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설치 얘네는 이제 우리가 좀 컴퓨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멍청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설치했으면 당연히 불러와야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래 한계가 메모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불러오면 메모리가 항상 문제가 돼서 불러올 때는 별도의 함수를 또 써야지.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에서 책 뽑아오듯이 require가 있고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는데 보통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많이 쓰죠.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은 특정한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교수님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과제를 내주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수업을 잘 듣고 있다가 별도의 질문이 없다가 과제를 내주면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빗발치죠. 안 돼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시범 보였을 때는 됐던 건데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실습을 했을 때는 됐었는데 과제할 때는 왜 안 되지?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오류가 있는 경우는 뭐 100번 중에 한 번 정도가 될 텐데 라이브러리 오류가 있는 경우는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생겨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R 세션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 세션이 중간에 끊기면 인스톨 다 패키지즈는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포지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는 세션이 종료되기 전에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세션을 종료한다든지 간혹 R의 버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다가 버전이 최근 버전이 나왔네. 그래서 4.4.1에서 하다가 4.4.2로 버전을 바꿔. 이럴 때는 이제 인스톨 다 패키지부터 해야 되는 경우. 그거는 버전을 바꿀 때는 패키지 설치부터 하고 라이브러리로 불러오고. 그래서 특정한 함수가 안 먹힐 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브러리가 아직 뭔가 중간에 끊겼나 보다. 다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ggplot2라는 전 세계 탑 10 데이터 시각화하는 넘버 원 패키지가 ggplot2 패키지인데 원래는 ggplot 버전이 2가 되면서 숫자 2가 붙은 거예요. gg는 더 그래픽 오브 그래머 거꾸로 얘기했네요. 더 그래머 오브 그래픽, 그래픽의 문법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거 만든 분이 예전에 패키지들을 봤더니 내장 함수, 플랫 함수가 있지만 걔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려고 봤더니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이게 여러 가지 통일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통일을 하면 좀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의 문법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지지란 이름 붙였고 플랫 버전이 그냥 원일 때는 지지 플랫이었고 버전 2가 되면서 지지 플랫 2 3가 나올 때도 됐는데 3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 다 패키지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색깔에 민감하신 분들은 왜 쟤는 색깔이 인스톨 다 패키지는 저 색깔이고 지지 플랫2 색깔은 또 녹색이고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수일 때는 인스톨 다 패키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제 얘는 수정할 수 없고요. 곁다운표 안에 있는 ggplot2 이름도 정확한 명칭이기 때문에 얘를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멋대로 패키지를 만들어내봤자 설치는 안 돼요. 정확하게 얘는 오탈자 없이 대소문자, 단수복수, 띄어쓰기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급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돌리기 전에 제대로 타이핑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보고서 내일이 제출 마감인데 급하게 이제 분석하다가 분석이 잘못됐네 하는 거를 이제 마감 하루 전에 알게 된다든지 이러면 빨리 하려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타이핑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일단 이제 install 다 packages 이 함수 이름을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install 치다 보면 여러 개의 이제 자동 완성되어 있는 함수명이 뜨기 때문에 걔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하고 require가 있는데 이제 둘의 차이점은 라이브러리는 정확하게 얘가 에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는데 require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require보다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선호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샵 뒤에 있는 거는 주석이라고 했죠. 이거는 실행을 안 시켜도 되고 실행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단 C 함수 4명의 학생이 있을 때 2명은 A 학점이고 1명은 B고 1명은 C다. 일단 이제 얘를 학점으로 생각해서 문자로 생각해서 곁다운표 해가지고 C 가로 열고 곁다운표 A 가로 닫고 가로가 아니라 곁다운표 닫고 쉼표 다시 곁다운표 A 쉼표 곁다운표 B 쉼표 곁다운표 C 쉼표 해가지고 X를 만들어낸 다음에 X는 뭐냐 봤더니 AA, BC 야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은데 백문이 불여일견 언제는 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읽는 데이터가 아니라 보는 데이터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퀵 플랫을 보고 싶을 때 앞에 q 가 붙은 건 퀵의 약자여서 q 플랫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빈도 그래프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출력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되고 보시면 야 분명히 뭐 고퀄이 어떻고 뭐 R은 뭐 그래픽에 특화돼 있고 품질이 좋고 뭐 표지 잡지 어떤 패션 잡지의 표지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퀄이야? 이라고 이제 고퀄은 아니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제 퀵 그냥 우리 탐색적 그냥 간단하게 보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우리 8장에서 다룰 데이터 시각화 중에 수직 막대 그래프 A는 2개고요. B는 하나고 C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실제 데이터. 이거는 제가 이제 매번 설명하면서 이거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자동차 여러분들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비를 따져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연비는 이제 우리나라는 1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래서 뭐 1리터당 20km 간다 그러면 야, 차가 아주 연비가 좋군요. 아주 실용적인 차요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단위가 달라서 1km당이 아니라 1마일 1마일은 1.6km에 해당이 되고 1리터가 아니라 1갤론 갤론은 약 3.8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마일 퍼 갤론 약자로 MPG 이걸 이제 연비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실제 지지 플라토에는 함수도 있지만 데이터도 있는데 여러 데이터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터가 요 MPG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요. 우리 현대차도 있고 이제 91년도 234개의 이제 회사마다 좀 차종이 있고 해서 다양한 아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제 폭스바겐까지 하는 234개의 데이터가 있고 변수는 이제 11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Q 플랫
하고 가로 열고 데이터 하고 등호하고 mpg라고 쓴 거는 데이터 이름이 소문자로 mpg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x에서 이 x는 우리가 아는 독립변수의 그 x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하고 hwy는 외계어죠. 어떻게 읽어요? 모음도 없는데 읽을 수 없지. 그냥 hwy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 데이터에서 이렇게 변수명을 지은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나는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하는지 시내 운전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도시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를 우리가 별도로 산정하거든요. 이것처럼 여기도 이제 HWY는 고속도로 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웨이의 약자로 이제 변수명을 만든 건데, 걔는 그렇게 중요한 건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q 플랫을 적용을 해보면 234개의 막대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x가 연속일 때는 히스토그램, x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막대 그래프, 우리 초등학교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의 차이.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주로 도시를 다닐 거야. 그럴 때는 도시연비, CT에서 모음 뺀 CTY. 이게 도시연비를 나타내고, 그래서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그림이 여러분들 차이를 못 느끼셨겠지만 앞에 고속도로 연비는 연비가 되게 좋았어요. 적어도 10 이상이었고 뭐 40이 되는 것도 있었고, 뭐 토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차들은 연비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도시가 되면은 가다서다 하기 때문에 10이 안 되는, 또 40이 안 되는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림만 던져줘도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제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항상 데이터 그래프와 표를 봐야 된다. 이제 데이터 문해력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8장에 등장하는 X는 이제 드라이브 방식, 이륜이냐, 사륜이냐, 전륜차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사륜차냐네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고속도로 연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변동에 대한 시각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맨 왼쪽에 4로 써져 있는 게 4바퀴로 가는 거고요. 중간에 F가 앞바퀴로 가는 거고, 그다음 맨 끝에 오른쪽에 R은 뒷바퀴. 그래서 이제 중간은 전륜차, 그다음에 끝에는 후륜차, 맨 앞에는 사륜차.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륜차들이 연비가 안 좋죠. 앞바퀴로 가는 차 중에는 연비가 좋은 차들이 좀 있다. 이거를 이제 선으로 앞에랑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는 GEOM, 이게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하학, 지오메트리 약자를 쓴 거고요. 그거 이제 8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점으로 보여준 거를 선으로, 라인으로 보여달라,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5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탐색적 자료 분석의 시각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GEOM 기하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플라 상자 그림. 자세한 설명은 우리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구나. 하나만 설명하면 요 상자의 중간에 굵은 줄이 중앙값 50% 해당이 되는 중앙값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떤 차, 전륜차들의 도시 하이웨이
고속도로 연비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후륜차들, 그다음에 전륜차가 가장 안 좋은 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아트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예쁘게, 뭐 예쁘게란 표현이 저는 예전에 이제 많이 관심 가졌다가 데이터 시각화 원리 배우면서 잉크를 적게 쓰는 시각화가 좋은 시각화이고 특정한 색상을 쓸 때는 강조하는 부분만 색상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다 쓰는 건 이렇게 좋은 시각화는 아니에요. 그냥 아트적인 측면에서지 이제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시각화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예전 우리 이제 그 지난 PPT에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얘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세련된 시각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15주차 수업 중에 이제 3주차까지 마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할 때는 알겠는데 막상 책을 덮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한번 혼자 해보기. 자, 일단 5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생각하고 시험의 점수는 이렇게 80, 60, 70, 50, 90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점수를 한번 변수로 만들고 출력해 보는 거.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어떻게 이거 만들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3주차 1차 시 수업 변수 생성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혼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체 평균 구하는 거 앞에서 우리 내장함수 이용해가지고 미인함수 이용하면 평균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자, 그거를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전체 평균을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 우리가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이렇게 만드셨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3주차까지 왔고 특히 3주차 수업에서는 R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R의 프로그래밍의 변수와 R 프로그래밍의 함수 그 두 가지를 모아놓은 패키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R 패키지라고 했을 때는 R 언어로 작성된 함수, 데이터셋, 보조 문서 이런 걸 한데 모은 라이브러리이고 특히 코드를 재사용한다든지 모듈을 하는데 표준화하고 문서하는데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게 install.packages 함수 이용하면 설치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 이용하면 설치한 패키지를 이제 램상에 로드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특정한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패키지는 ggplot2이고 ggplot2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퀵플롯, 그래서 qplot 함수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간단한 그림은 시각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3주차 이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우리 별도의 수업에서는 한번 코드를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3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